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더 크게 와닿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공간 바로 길 건너편에는 또 원효로 다목적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 참사 이후에 일부 희생자분들이 좀 안치되셨던 장소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일처럼 와닿은 그 기억이기도 했어요. 2022년도 아마 8월, 9월 그쯤에 영국에 방문을 하게 됐었어요. 리버풀에 있었던 힐스버러 압사 참사의 생존자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었어요. 힐스버러 참사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건 한국에서는 일어날 일이 없는 참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어떤 축제들이 많이 열리지만 그거에 대한 행정 관리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와서 딱 한 달 후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골목이 왜냐면 불과 제가 세은이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22살이었을 때 저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이태원에서 할로윈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사고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엄청난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일부에서 시작된 사고가 초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헬로윈 행사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지만 도로폭은 6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성인 남녀 7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개인의 과실이 모여서 일어난 그냥 사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찬찬히 뜯어보면은 작동했어야 될 여러 기관들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것이 연쇄적으로 이제 작용해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왜 그 이후부터 못 막았느냐,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한두 명이 넘어지고 다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신고를 했잖아요. 신고를 했으면 국가가 인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이 국가에 명백하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요. 왜 출동하지 않았는가,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현재 밝혀진 것은 시민들이 신고했고 출동하지 않았는데 그걸 사후에 출동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고, 용산경찰서는 할로윈 축제를 처음 해본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계획을 세울 때부터 할로윈 축제 때는 112 신고량이 급증하고 이런 식의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알고 만 거죠. 그젯밤 서울의 한 숙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 생존자였습니다. 심리치료도 받아왔지만 안타까운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참사가 그러면은 그 10월 29일 그날에 종결된 사건이냐 하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사 이후에 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2차 가해나 혐오 같은 문제들도 있고 이것 또한 참사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이런 큰 일이 발생했는데 그 큰 일에 대해서 같이 애도하고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난하고 탓하는 이 문화 자체도 어떤 참사의 일종이 아닌가? 그 놀다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놀다가 죽은 게 맞죠. 근데 그걸 넘어서 놀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거나 놀다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는 식으로까지 가버리니까. 우리 세대한테 노는 것도 허락이 되지 않는 건가요? 라고도 물어보고 싶어요. 쉬는 것, 노는 것, 그건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의 일상인데 일하고 밥 먹고 씻고 잠자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 중에 하나인데 그 일상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놀러 가서 죽은 거잖아 라는 그 말은 고민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건 일상을 살다가 죽은 거고 일상을 사는 그 삶 속에서 갑자기 끊어진 거고 참사라는 이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한 사고로 인해서 10명 이상 사망했을 경우를 대형 참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걸 어디선가 봤어요. 그보다 10배, 15배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재난참사가 아니고 뭐를 재난참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인적 경험 안에서 사회적 재난참사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날 희생된 159명 외에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SNS로 계속 지켜봤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12구 이태원 참사라는 참사 안에 모두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함께 다 겪은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12구 이태원 참사는 사회적 재난 참사겠구나.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우울증을 얻었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줄곧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심리치료 지원은 참사 직후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참사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저한테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 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159명이 하늘로 떠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제를 같이 향유하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현장과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을 지켜봤던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같이 아픈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히 남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골목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은 이태원에 갔다는 이유로 저들은 나와 다른 사람, 문란한 사람,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라고 그냥 쉽게 낙인을 찍는 거죠. 저는 거기서 언론의 역할도 그러니까 언론의 잘못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태원이 꼭 그런 뭐 유흥문화 대변되는 곳만은 아니잖아요. 자유로운 서브컬처 문화도 있고 세계 각국의 뭐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언론에서 그동안 이태원을 다뤄온 것은 범죄가 많고 음습하고 인 것처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오다 보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태원에 갔다 하면은 바로 그런 게 떠오르게 직관적으로 떠오르게 만든 것이 아닐까?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전시를 보러 가시기도 하고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옷 구경하러 가거나 아니면 뮤지컬 관람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드랙쇼나 뭐 트랜스젠더 공연이라든지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클럽을 즐기고 있기도 하고요. 되게 이국적인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비건 실천하시는 분들은 어떤 비건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태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다양한 문화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이태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태원 안에서도 놀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 일주기 당시에 헬로윈을 이태원에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는 단체 안에서의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희생된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 공간에 우리가 다시 갈 수 있어야지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이었는데 갔을 때 저희만 온 게 아니라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생존자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도 노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뜻을 갖고 이 공간에 다시 왔었던 건데 첫 번째 추모제 이름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열렸었는데 그러면 그 기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을 정말 잘 우리가 추모하는 방식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즐기려던 순간이 과연 뭘까? 그거를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어떤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노는 걸 나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쓸데없는 것, 열등한 것이라고 계속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나쁘지만 강력했던 것 같아요. 놀다 죽었다는 말은 절대 나쁜 의미의 단어가 될 수 없거든요. 네, 노는 건 좋은 거고
재밌는 거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내가 덜 놀아야 되나? 내가 사람을 덜 만나야 되나? 이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본 겁니다. 그런 해결 방식은 없다. 이걸 개인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 방식은 없다. 그나마 현실적인 것은 국가의 제도를 바꾸는 것, 잘못한 사람들을 있다면 처벌하고 미비하거나 후진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개선하고. 3사가 일어난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비롯해서 인근 현장에 추모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문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남겨주었던 말인데요. 처음에는 남들 다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도 거기 현장에서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쓸 수 있는 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더라고요. 사회적 혐오와 관련된 것들이 기사화가 많이 되지만 사실은 그 혐오의 의견이나 생각들만큼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추모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이태원 기억담기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진상규명에는 진실과 사실이 필요하다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이 참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구조적 모순들로 인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명명하고 그걸 기록하는 것, 그걸 쭉 정리하는 걸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과 그리고 이 재난 참사를 목격한 모든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말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진실이다. 진실을 다시 구성하고 그 진실을 사회에 잘 알리는 것까지가 진상규명의 마침표다라는 글을 봤어요. 저는 이태원 참사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자 처벌, 그리고 진상규명, 그 앞으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땐 이 참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다 설득될 수 있게 잘 정돈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이 재난 참사를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책을 잘 세우고 그다음 이 재난 참사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는지를 잘 남기는 것까지가 진상규명의 완성이다. 의안번호 2025-29 신가제 1호 12구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고요. 위원회 위원이 임명된 지도 벌써 9달이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고대하던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 조사 개시 결정안을 위원회에 드디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주기라는 시간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나가면서도 그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잘 못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우리가 연대하고 진상조사가 조금 이렇게 이루어져 보려는 시도들이 계속 생길 때마다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힘드니까 좀 외면하고 싶었었어요. 몇 번 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덧 3년 차를 맞이하고 있네요. 계속 끌고 오는 동력은 그 슬픔의 무게보다 그것들을 나누어지고자 하는 시민들의 연대의 힘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그 참사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다짐이 있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처해 있으며 어떤 식으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싶고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태원 기억담기 활동이 실물 메시지들을 다 정리를 하고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모 아카이브가 잘 구축돼서 사람들이 언제든 추모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추모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체들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나 축제들이 다시 만들어지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참사 이후에 이태원 지역에서 거의 축제들이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를 어떻게 피해자 권리들을 회복하고 지역 공동체들 다시 건설하는 방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 어떤 골목에서도 아무도 죽지 않는 것 자체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 앞으로의 일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말과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려면 우리가 지치지 않고 잘 살아남아서 끝까지 행진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행진이 골목에서 즐겁게 노는 사람들 그리고 골목을 안전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생존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굉장히 커요. 가족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말인 것 같고 이 참사의 현장에 직접 있었던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계시는 생존자분들한테도 굉장히 경솔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태원 참사를 알고 있는 모두가 다 와서 우리가 생존자라고 함께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날의 일을 목격했고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의 일로 고통받고 있고 진실을 찾고 싶어 한다. 그런 우리는 모두 다 생존자다. 우리 사회가 보다 이제는 더 이상의 재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너무 큰 바람인가요?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울어줄 이 없어